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호 선수는 3연타석 홈런, 그리고 오승환 선수는 3경기 연속 세이브를 기록했군요. 네, 오늘은 메이저리거에 진출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삶과 인연이 상당히 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산하의 마이너리그 팀이죠. 로체스터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오늘 아침 보스턴 레드삭스 마이너리그 팀인 포터킷과의 원정 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고요. 5타수 3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안타 3개가 모두 홈런이었다는 사실인데요. 네, 6회 선두타자로 나와서 가운데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고요. 8회에는 왼쪽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 그리고 9회에 1사 1, 2루 상황에서 다시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기는 3런 홈런을 치면서 3연타석 홈런을 완성을 했습니다. 3연타석 홈런이 한 경기에서 나온 거였군요. 그렇죠. 한 경기에서 이제 연타석으로 쳤기 때문에 더 놀라운 기록이 됐는데요. 박병호 선수는 소속팀의 13대5 대승에 기여를 했고요.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8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타율도 어느새 지금 2할 8푼 6리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대로 잘 간다면 3할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메이저리그 호출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한편 세인트루이스의 오승환 선수는 마이애미와의 원정 경기에 팀이 5대4로 앞선 9회 말에 등판을 했고요. 한 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잘 막으면서 올 시즌 7번째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흘 연속 등판에서 3번 모두 세이브를 성공을 하면서 아주 믿음직한 마무리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평균 자책점도 1.69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자, 이제 9월 1일에 열리는 이 중국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홈 경기요. 지금 중국 원정 응원단의 중요성, 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9월 1일에 열리는 이 중국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첫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기를 보고 싶은 축구 팬들은 예매를 좀 서둘러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당부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이 수용 인원이 6만 6천 명입니다. 네, 어지간해서는 만석이 되지 않는 경기장인데 이렇게 대한축구협회가 빨리 티켓을 확보하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축구협회가 지금 티켓을 대량으로 사드리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이 대한축구협회에 이 경기에 그 중국 축구 팬을 위해서 5만석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5만석을 주고 나면 우리는 16,000석밖에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대신에 그 북측 스탠드 우리 붉은 악마들이 마주보는 자리에 15,000석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나머지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 쪽에서 서둘러서 예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중국의 홈구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날 수도 있는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축구협회 쪽에서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번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기에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할 중국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만 해도 지금 반반이란 얘기인데 홈 경기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빨리 좀 많이 예매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A매치의 평균 관중이 줄어드는 추세였잖아요. 그럼 어쨌든 경기장 분위기는 뭐 거의 만석에 아주 뜨겁겠군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근에 A매치 10경기 평균 관중이 한 4만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몇천석 정도가 비었던 건데 6만 명 이상의 관중이 왔던 경기가 2013년 10월에 열렸던 브라질과였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6만 명 이상의 관중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만약에 그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 3만 명, 뭐 최대 5만 명까지 이렇게 팬들이 온다고 하면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개장 이래로 10,000원 관중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17승 12무 1패 압도적인 그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전적이기 때문에 중국을 만나면 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면에 중국은 이번 최종 예선에 이제 한국을 반드시 잡고 월드컵 본선에도 나가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양쪽 모두 지금 이번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리우에 도착한 우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요. 예상보다 쾌적한 날씨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네, 그 우리 선수단이 지금 리우 현지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환경 적응을 시작을 했는데요. 선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걱정했던 것보다 날씨가 좋아서 우리 선수들이 현지 기후에 빨리 적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네. 현재 리우 지역에 이상 저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봄, 가을 같은 그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지 관계자들의 얘기인데요. 낮 최고 기온이 23도 정도고 최저 기온이 한 18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선선한 가을 날씨, 춥지 않은 그런 정도의 날씨인데 그러네요. 습도도 50에서 한 70% 정도로 적당하기 때문에 뭐 훈련하기도 또 생활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선수단 중에 역도 대표팀이 가장 먼저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역도 대표팀의 윤석천 총감독은 훈련하기에는 최적의 날씨다. 서늘한 기온 탓에 모기도 별로 없어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공포심도 선수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네, 오늘은 한국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뭐 한국형 땡땡 이렇게 불리는 것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많죠. 전 뭐 한국형 알파고 최근에 이런 거 생각나네요. 네, 지난 3월에 이세돌 구단이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결했다가 패배를 하면서 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니까 갑자기 정부가 한국형 알파고 만든다. 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증강현실 AR 기술 활용한 거 기억나시죠? 속초. 네, 네, 포켓몬고 화제되니까 이러다 한국형 포켓몬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 한국형 이런 요즘에 이 키워드가 좀 뜨는 것 같아서요. 한국형 포켓몬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신 사례들만 보면 그런데 한국형 뭐 땡땡 이 단어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단어가 주로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연관 단어들이 부정적인 감성들이 많았습니다. 부실, 졸속, 예산 낭비 이런 키워드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 뜻은 한국에 맞춘 혹은 외국에 있는 무언가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한 이런 뜻인데 원래 나쁜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쓰이는 건 부실하고 기능 떨어지고 돈만 낭비하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들어간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인다니까 이게 마음이 뭐 편할 리가 없는데 자, 제가 젊을 때는 말이죠. 한국형 민주주의, 한국형 뭐 이 선진화 전략 뭐 이런 얘기가 좀 묵직한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건가요? 네, 사실 한국형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주체를 보면 정부,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한국형 뭐라고 정의하는 거죠. 한국형 뭐 실리콘밸리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딱 서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발표 자료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봤더니 총 2271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전까지요. 12년간 동안에는 약 200여 건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2008년 이후로 8년간 무려 2,000여 건에 달합니다. 10배 이상 급증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주로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정부 발표 자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용도로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형 무언가 만들겠다 발표하면 일단은 어떻게 만들지 연구 영역 주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추진하는 조직 만들고 인력 양성하겠다고 교육기관 지원해주고 이 과정에서 예산 쓰이는데 나중에 결과물 보니까 원조인 무엇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른 무언가 혹은 엉뚱한 무언가가 나오더라. 그런 한국형 시리즈가 반복되니까 이제 졸속 부실 정책을 가리킨 용어가 돼버린 거죠. 뭐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그런 거 하고 좀 떠올릴 만한 대표적인 한국형
그 무언가 이런 부실 정책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전 세계가 국경 없이 경쟁 벌이는 IT 분야가 특히 네. 한국형 붙으면 거의 이 업계 분들은 학을 띱니다. 네. 이 분야에서 한국형은 곧 갈라파고스랑 같은 뜻인데요. 네. 한국에서만 통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게 대표적인 부실 정책 사례가 네. 한국형 운영체제입니다. 당연히 운영체제, 컴퓨터 운영체제요? 네, 맞습니다. 흐지부지 되거나 실패했을 뿐더러 이게 재탕 3탄까지 돼서요. 무려 한국형 운영체제 3번이나 이 정책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입니다. 그래요? 네. 원래 처음이 1991년도에요. 당시엔 도스라는 운영체제 썼거든요. 도스 세대예요, 제가. 네, MS 도스가 맞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K도스라는 걸 만듭니다. 아, 코리아 도스? 네. 코리아 정부에서 데이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화를 시도해서 카피라는 명령어 대신 복사 이렇게 입력하게 만들고요. 네. 소위 한글화를 시도했는데 이게 무려 5.0 버전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한 개도 안 팔렸고요. 그리고 2004년에 무려 10년 뒤에 또 이 짓을 합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바뀌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걸 대신하겠다고 한국형 리눅스. 이름이 부요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부요가 왜 부요예요? 이걸 무슨 약자로 했는데 네. BOYO인데 사실 그거 이름도 기억 못할 만큼 처음 당연히 들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전입니다. 2011년에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항할 한국형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하겠다 발표하고 흐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OS가 이렇게 좀 진화할 때마다 따라가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 카피 영어 대신에 복사 시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들어봤으면 정말 일반화가 안 된 건데 일반 국민들 그런 정책이 있었나 이거 잘 모르실 텐데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실패한 정책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정책의 목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요. 네. 국내 PC 운영체제는 거의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달라는 건데 왜 독점하게 됐냐면 한국의 모든 IT 서비스, 특히 인터넷 뱅킹 같은 거는 MS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운영체제든 돌아가게 해놓으면 네. 자연스럽게 독과점이 해소되지 않냐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그 정책을 규제를 풀질 않고 그러면 한국형 운영체제 만들게.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해결 대신 면피를 하거나 이슈를 비껴가거나 이런 다른 목적으로 이 정책이 나오다 보니 정작 만들겠다는 건 제대로 안 만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게 좋아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시행착오로 겪었다고 치자고요. 자, 앞으로는 이게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부실이나 졸속 정책, 한국형 땡땡 계속 나올까요? 네, 사실 한국이라는 수식어 붙으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좋아야죠. 다 좋아야죠. 네, 이게 비하하는 단어로 최소한 쓰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비슷한 사례, 한국형과 비슷한 뜻으로 쓰였던 단어가 최근에 좋은 말로 바뀐 게 있어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륙에. 중국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 중국산 제품들 부실하고 요란하고 솔씨록 없는 거. 이걸 대륙의 뭐뭐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스타트업 이런 새로운 산업들 키우는데 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놔뒀더니 자연스럽게 혁신이 되면서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나와요. 네네. 대륙의 실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생각보다 그렇죠. 다르게. 그러다 이제 요즘엔 대륙의 실수란 말 자체도 사라지고 네. 자연스럽게 중국산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졌죠. 그렇군요. 한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모닝은 생각했어요. 1등 경차라면 혜택도 1등답게. 그래서 탄생한 무이자보다 더 좋은 할부. 그게 말이 돼? 자, 1% 60개월 초저금리에 납입이자의 2배인 60만 원 할인까지. 7월엔 모닝. 2015 국내 경차 판매 1위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7월 모닝 디럭스 오토 60개월 할부 기준 상세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